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붕괴된 중국 경제,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나 매한가지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리커창 총리의 5.5% 정도를 일단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상하이 락단 이후 중국의 성장률 컨센서스는 4.5%로 하향 조정을 했고 IMF에서는 4.4, 삼성증권 쪽에서는 3.8, 또 골드만, CT 이런 쪽은 거의 4% 정도를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차기 지도부가 구성이 협의가 되고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당대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에 어떠한 효과를 분명히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 카드를 여러 가지를 꺼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이 지나가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약간 경기 부양에 힘을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또 아시아의 추석 시즌이 도래하기 전에 항상 관례적으로 중국은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부양이 먼저 일단 살고 보자라는 내용이 또 있는데요. 보게 되면 경제, 글로벌 전략, 방역 부분인데 이놈의 제로 코로나 하다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발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접종률 추이, 중국의 고령화 부분에 따른 측면으로 인해서 감염이 됐었을 때 사망률이 급증하는 부분을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경제 성장률을 아무리 못해도 4.5%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략 5% 정도를 해놔야 뒷말이 없을 것으로 저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한 55%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잡기에는 여러 가지 반발심이 꽤 세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전략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블록을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그만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경제 블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경제에 따른 블록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2에서 이제 두 차례 금리 인상 예고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7월, 8월 부분으로 인해서 0.25%를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9월에서도 우리 연달아 올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7월, 8월 달까지 보고 나서 이거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9월에 더 세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적 심리 관계로 인해서 또 많은 투자 자산 시장에 좀 요동을 많이 치고 있고요. 또 바클레이즈 뱅크 수석 시장 전략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게 약간은 조심스럽지만 거의 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7월 기준금리 0.25% 인상을 꺼냈고, 이게 11년 만에 유럽에서 첫 번째 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안 잡혔었을 때는 내년까지도 4차례 금리 인상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이제 UBS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지금 벌써 8%가 넘었고요. 근데 이거는 평균적으로는 거의 10%가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중기적으로 목표치 2%로 잡을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게 쉽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곧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 QE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에 따른 영향성은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57.6%이기 때문에 상당량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7월부터 단행이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달러 인덱스의 영향성은 점차 강세가 오히려 조금씩은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는 현 시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CFO도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다우 3만 깨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우가 3만이 깨진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 쪽에서도 쓸 수 있게끔 결제 라인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쪽에서 이렇게까지 경기가 안 좋고 침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됐든 간에 결제 비중이 줄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이 3명 중 2명이 내년에도 인플레가 이루어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3.2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6월 22 통화정책 결과에 따른 실망감으로 유로화가 급락에 따라 반등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52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22 통화정책 결과에 따른 실망감, 글로벌 증시 하락, 달러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122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중국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전면 봉쇄 해제한 중국 상하이에서 일부 지역에서 재봉쇄 상태를 했다라는데 이거는 크게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부일 뿐이고 여기에서도 조건부로 PCR 검사 다 하고 다시 되돌려 보냈기 때문에 크게 좀 확대적 해석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분기 때까지 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냐면 정치적인 시 주석이 다시 3연임을 하기 위함에 따른 명분을 들어서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중국도 자체적으로 정말 경기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분기 더 쉬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이 분위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불만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루나 2.0 9분의 1토막 권 대표의 잘못된 정보가 많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권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루나 클래식 가격을 보아도 이렇게 되고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새롭게 생긴 루나 가격대를 또 본다고 해도 루나 가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원래 거의 10,000원대에 근접을 했던 가격대인데 쉬지 않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불만인 게 무엇이냐면 국내 거래소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지원을 해줘야 그래도 최소 못해도 6,000원대나 8,000원대에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라도 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를 제공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맨날 겉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막 연병하고 있는데 진짜 약간 꼴불견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위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미국의 SEC가 권 대표의 자금 세탁 정황을 좀 조사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FTX 벤처스 대표가 한국에 일주일 동안 느낀 점이 웹 3.0의 혁신적 미래에 매우 낙관적이며 그리고 게임 가상자산 시장의 리테일의 열정에 놀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P2E 게임 시장하고 그 다음에 저 리테일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을 많이 놀랬다고 하고요. 특히나 메이플 스토리 배그의 최첨단에 있었다. 그리고 컴투스와 또 시간을 보냈고 토큰노미스의 디자인은 아직 초기이지만 노하우를 통해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포장된 이야기인 거고요. 보게 되면 노하우를 통해서라고 했지만 이 토큰노믹스에 따른 경험치가 매우 부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일 쇼크보다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유럽 에너지 배급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휴가철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휘발유, 항공유가 모두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천연가스도 생각보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겨울이 하는데 진짜 정치인들은 국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러니까 냉철하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게 맞을까? 자국민을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이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예, 지금 선택적 국면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가끔 편의점이나 뭐 이런 뭐 어떠한 물건을 사려고 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그리고 배달 음식을 저도 거의 시켜 먹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 정도인데 유럽은 얼마나 심할 것 같습니까? 에너지만 해도 제가 상반기 때만 설명을 해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잖아요. 거의 뭐 주가보다 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니까요. 가격이. 네. 50% 인상하고 막 그랬어요. 거의 뭐 2배 인상한 데도 많고요. 근데 이쪽을 뭐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자꾸 지원을 해준다라는 모양새가 물론 도덕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를 잡을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으로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골칫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빈손으로 끝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상 수백만 인질로 잡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도 답을 또 못 찾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파종 올해 거의 어떻게 해서는 씨앗을 좀 뿌리고 해야 되는데 거의 뭐 한 게 없죠. 그러니까 내년에 거의 수확할 수 있는 양이 거의 반 토막 이상 날 것으로 거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전에 뭐가 됐던 간에 예, 그때그때마다 미리미리 사 두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어제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예. 가장 민감한 병원비, 약값 이런 부분까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저스틴 트론 다워 리저브가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를 인수를 했다라는 게 있었고요. NFT 사용 인구 국가별 순위를 보게 되면 일단 태국, 브라질,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캐나다, 인도네시아, 독일, 뭐 사우디 아프리카 정도가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은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소수는 가격 차트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예, 크로스가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전히 지갑도 쪼개기, 코인도 쪼개기로 가져가고 있겠구나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차굴자들도 이번에 채산성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또 난이도가 또 조정이 또 최근에 있었죠. 그러면서 또 그만큼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채산성 한계로 버티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하반기에 채굴 회사들이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감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더리움 수년간 업그레이드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업그레이드를 쉼없이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가 됐지 실패가 돼도 계속 이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앞으로도 미래가 창창하다. 단 이번 어떻게 보면 고비와 이런 침체기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해 나갈 것인지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순 투기 아니다. 루나테라 투자한 청년 세대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위험 수익률, 은행 예금 이자율보다 10배 가까이 높고 수급의 시세가 급변했고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했던 본질적 가치와 탈중앙화 보증기간의 수탁기간에 부재가 좀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중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렸냐면요. 야, 너희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누구는 예금 적금 넣었던 게 바보들이냐? 그거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어느 정도 자초했다 라는 그런 주장들에 대한 또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저도 바클레이스가 아직 개미들이 팔지 않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여전히 개미들이 올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을 했고, 증시가 추가 낙폭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톤도 나와주고 있는데, 팔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물려서 팔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몰락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인구 9위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꼭 가스 원유 부분도 있겠지만, 뭐 다르게 보면 이제 인력에 따른 충족 부분도 어느 정도 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성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 확장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특정 나라 그리고 특정 인구수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나라를 사전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한다는 건 다른 쪽에서 그걸 또 채워 나가야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아내면 주가는 더 이상 못 나가게 되어져 있으면 성장을 못 해요.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또 코인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한테 코인에 따른 결제와 코인에 따른 서비스를 일체 하지 않겠다라는 거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빨리 합의점을 잡고 어느 정도는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렇게 진행해야지 다 같이 사는 구도인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보면 주변 경제적인 수장들은 이번에 그만큼 부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걸로 그냥 암묵적으로 합의를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계속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계속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또 그렇게도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 저점가에 근접을 했고, 사이클 이론에 근거를 해서 나는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현명한 대처로 인플레의 우려가 사라지는 시나리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매크로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점을 보고 이제 막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VC가 1.1억 달러 규모의 웹 3.0 투자 펀드 출범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펀드는 암호화폐 보안 플랫폼 레저가 파트너사로 참여를 했고, 웹 3.0 디파이 NFT 다오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개에서 25개 프로젝트에 각각 55만에서 최대 4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라 잉커 프로토콜이 멈췄다, H 이자가 중단이 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라이트코인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외 거래소에다가 옮기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코인 쪽을 정리를 하고 다른 코인 쪽으로 몰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의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나스닥이 힘이 별로 좋지 않으면 비트코인도 힘을 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힘을 채워지는 시점이 오기까지는 상당량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보게 되면 최근에
또 도미넌스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기존의 알트코인 쪽을 어느 정도 환매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대금 추이도 별로 좋지 못하고, 네. 그렇다라고 해서 뚜렷한 호재도 아직은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최근에 뭐 미국에 따른 투자 비중이 다시 회계에서 들어올 만한 그런 만한 체력도 안 되고, 유럽은 이제 금리 인상 초읽기 시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자금에 따른 경색적 관계가 있어서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반등의 여지가 단기가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구도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로 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기 직전 또는 2분기 정도의 거의 최하 마지노선 정도를 찍어주지 않겠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의견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두 가지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러분들도 못 맞추실 겁니다. 중국의 코로나 붕 어떻게 보면 언제 끝날 것인지, 재봉쇄가 다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시점에서 협상을 할 것인지, 협상에 있는 강도가 높을 것인지 낮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재를 맞춰서 기다려 줄 것인지, 이런 점을 봐볼 필요성이 있겠죠. 최근에도 이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 가격대에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TVL이 어느 정도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별로 좋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천천히 좀 길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더 힘내 보자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대근 씨, 제가 어제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불 윈불 업데이트로 다크코인이 되면서 익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국내법상 금융 법률 기준으로 인해서 그게 다 상폐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록이 확인이 안 되면 이게 상장 유지가 안 된다라고 거기에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다가 넘겨서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갈아타기를 하시던지, 그런 대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그 다음으로 이제 문자를 받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되냐라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댓글로 제 아이디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아이디와 비슷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간혹 댓글로 다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스캠입니다. 저는 카카오톡 운영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제가 글과 이미지만 잠깐 유튜브 안에서만 제가 놀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제 유튜브 닉네임이 좀 다소 다르거나 또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해당의 개인 메일을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스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번에 또 그런 활동이 또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